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 아주경제에서 안철수 씨의 거짓 해명 정황 드러난 것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직자 월급, 국회 대납 의혹인데요. 내용을 간략하게만 요약해보면 통상 당직자들은 정당에, 의원 보좌진은 국회 사무처에 채용돼서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금태섭 씨와의 토론에서 안철수 씨는 소속 의원실 보좌진이 당직을 맡은 의원의 당무를 돕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이거에 해명을 반박하는 정황이 오늘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5월 25일 국민의당 인사 발령 공고인데요. 11명을 인사 발령했었는데 이후 5월 30일 국회가 개원한 뒤 A 국장, B 부국장, C 차장은 각각 국민의당 소속 의원실에 채용이 됐습니다.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6급 비서로 임용이 된 건데 국민의당 인사발령 공고가 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시점이죠.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국민의당에 소속된 당직자를 의원실 보좌진으로 채용한 뒤 계속 당직자 업무를 맡긴 셈이라는 겁니다. 업무가 달라진 건 없는데 국민의당에서 국회 사무처로 월급을 주는 기간만 바뀌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약 8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의 월급을 받으면서 국민의당 당사로 출근해 당무를 수행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국민의당 당직자의 월급을 국회 사무처가 대납하도록 한 의도로 읽히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이에 한 보좌관은 의원 보좌진을 당직자 인사 발령 내고 당무를 시키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 보좌진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데 의원 보좌관이라 당무를 시키는 건 위법이고 조세 포탈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위기에 몰린 안철수 씨, 논란이 또 터진 셈인데요. 현재 안철수 씨와 오세훈 씨의 싸움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씨는 오세훈 씨를 향해 저격을 하고 있고 반대로 오세훈 씨는 안철수 씨를 저격하고 있는데 서로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핵심만 오늘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씨는 안철수 씨를 뭐라고 저격했냐? 안철수로 단일화되면 내년 대선에서 야권은 100% 분열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은 최악의 상황에서 치러질 수 있으니까 오세훈 씨 본인이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는 뜻인 거죠. 안철수로 단일화되고 당 외곽의 유력 대권 주자가 결합하면 내년 대선은 야권 분열 상태로 치러지는 최악의 대선이 될 거라는 건데요. 당 외곽의 유력 대권 주자 중에는 지금 안철수 씨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윤석열 씨가 있죠.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겁니다. 자체적인 서울시장 후보 나경원 씨, 오세훈 씨 중에 오세훈 씨가 올라갔고 그 이후로 오세훈 씨가 만약에 안철수 씨한테 밀리게 되면 내년 대선에서도 가망성이 없다고 보는 상황에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습니까? 물론 박근혜 탄핵 이후 진작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될 사람들이지만 어떻게든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단일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돼야 된다면서 19일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시한을 어떤 일이 있어도 넘기지 않겠다고 하는데 4일밖에 안 남았죠. 이에 당연히 안철수 씨 입장에선 발끈할 수밖에 없겠죠. 안철수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을 지적하는 얘기는 거의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또 바로 안철수 씨입니다. 안철수 씨는 오세훈 씨를 뭐라고 저격했냐? 본인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싶으니 3자 구도로 가겠다는 밑자락을 까는 것인가? 라며 문재인 정부 서슬이 시퍼럴 때 어디 계셨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안철수 씨야말로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패스트트랙 한창 국회가 떠들썩할 때 안철수 씨 해외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든 입장을 내야 하는 중요한 상황일 땐 해외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메시지도 내지 않고 국내의 복잡한 상황엔 끼지도 않다가 어느 정도 상황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양쪽 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철진한 양비론을 들고 온 장본인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서슬 시퍼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어찌됐든 오세훈 씨가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싶으니까 안철수 씨를 무시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이 뜨자 안철수 씨는 결국 윤석열 카드를 더 적극적으로 꺼내 보이고 있는데요. 오세훈이 저렇게 지지율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데다가 야권 단일화가 막판 진통을 겪자 선택한 반전 카드라며 윤석열 씨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인, 오세훈 씨를 지적하면서 진정성이 있나? 나는 윤석열을 도울 유일한 후보다. 그러면서 단일화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지적하며 오세훈 씨의 주장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도 안철수 씨를 무식한 소리 한다면서 제대로 뼈를 때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안철수 씨는 윤석열을 거론하면서 그가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실수하지 않고 정치권 안착하고 정권 교체를 도와드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아니 안철수 씨 본인도 정치권에서 이렇다 할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슨 정권 교체를 도와드리고 정치권에 안착을 시켜드리고 그러는 겁니까? 그냥 세상이 안철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철없는 소리라는 생각밖에 안 되고요. 선거 자체가 야권에게 쉽게만 흘러가지 않을 테고 부동산 투기나 뇌물수수 문제 등이 나올 것인데 본인은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후보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면 한마디로 야권의 부동산 투기, 뇌물수수 문제 너네들 여기서 자유롭지 않잖아. 그런데 난 자유로워. 이런 뜻인데 안철수 씨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야권의 문제 제기를 해보세요. 저렇게 이도저도 아니게 얘기하니까 여태까지 10년 넘게 정치권에 있으면서 맨날 욕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씨, 김종인 씨 비롯해서 과감하게 한번 비판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올랐다면서 언론에선 계속해서 윤석열 띄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윤석열 나와라 제발 한번 제대로 털어보자. 윤석열은 국격도 없고 깡패 이미지다. 기자들 조작 금지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런 윤석열을 어떻게든 부여잡고 본인이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안철수 씨입니다. 그리고 그런 안철수 씨가 그러든 말든 오세훈 씨 입장에선 본인 지지율 오르고 이제 안철수 필요 없다. 무시를 하려는 게 오세훈 씨 입장이고요. 이런 상황에 김종인 위원장도 안철수 씨를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토론도 제대로 못할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 될 수 없다. 안철수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찌른 셈이죠.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간 토론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맞죠? 근데 안철수 씨 입장에선 토론을 계속해서 피하려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자기 좀 그만 좀 괴롭히라 그러고 갑철수냐 안철수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안철수인데요. 이런 안철수 씨가 토론을 피하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를 완전히 무시를 한 셈입니다. 아무쪼록 국민의힘이 중심이 된 보선 승리가 내년 대선에서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데요. 중요한 건 김종인 위원장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죠. 실컷 비대위원장 하더니 안철수 씨한테 모든 걸 뺏기고 내년 대선에서도 사실상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는 건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김종인 씨가 져야 되는 상황이기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안철수 씨가 저런 식으로 윤석열과 연대를 해서 국민의힘을 지적하는 걸 마냥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위기의 안철수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의 제3지대로는 언론에서만 떠들썩했지 실제 선거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도 못했습니다. 애초에 선거 자체가 진영 논리에 입각한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안철수 씨는 단일화를 위해 사퇴할 뜻이 있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고 하죠. 점점 더 상황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세훈 씨의 논란도 터졌죠. 부잣집 자제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난한 집안의 어린이들에게 라고 부잣집은 자제분들이고 가난한 집은 그냥 어린이들입니까?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철학을 세우고 정치를 해왔는지가 너무나 제대로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각 잡고 제대로 준비한 채 국민들 앞에서 준비한 연설문을 읽는 것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들이 끄집어 나오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평소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이 된다고요? 전호영 교수는 최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명박근혜 시대를 만든 건 부도덕해도 좋다, 돈만 벌게 해다오 라는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생활 철학이었고 오늘의 법조, 언론, 공기업 문화 만든 것도 부도덕해도 좋다, 공부만 잘해다오 라는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교육 철학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선거란 보통 사람들의 평범성을 점검하는 일이기도 한데 보통 사람들이 이명박근혜 같은 사람을 동경하면 이명박근혜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게 핵심인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어쨌든 대다수 시민들의 투표로 지도자를 뽑는 것이기에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일례로 고승덕 씨 같은 경우에도 그가 고시삼관왕을 한 거지 실제로 그가 교육감이 돼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 체계를 바꾸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거라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은 있었지만 그의 실체가 탄로나면서
산산조각이 났듯이 우리가 그들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에 보셨듯이 안철수, 오세훈 이들의 분열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이거대로, 그리고 민주 진영에선 박영선 후보와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 아직 남아있기에 이와 관련된 내용도 틈틈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